자, 이제 본부장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시죠. 일단 트럼프 얼마 받았는지 취임식 모금액이 나왔습니다. 2억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이야, 이게 하나로 계산이 안 되는데요? 좀 엄청나게 계산을 많이 해봐야겠다. 받았어요. 네,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2억 3,900만 달. 일단 그다음에 뭐 휴머노이드 어제 그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3,390억이네요. 3,400억. 네. 일단 뭐 제 돈이 아니라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 우리는 뭐 상관없죠. 네, 뭐 크게 상관없는 돈이라. 네. 뭐 저는 제 돈이 아니라서 뭐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그죠?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꿈의 숫자입니다. 이 돈이 뭐 일단 얘기부터 하시죠. 일단 이 돈이 하여튼 2억 4천만 달러 정도 받았고요. 기록 속에 이제 정경유착에 이제 이 돈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상 뭐 얼마만큼 받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돈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이 얼마만큼 그런데 가장 많이 필그램이라고 500만 달러 정도가 냈습니다. 그 정도가 냈고 리플이 또 많이 냈더라고요. 아, 맞아요. 리플이 암호화폐 기업들이 예, 정말 많이 냈어요. 냈는데 네. 리플이 한 500만 달러 정도 내고 보통 한 100만 달러 정도씩 냈더라고요. 100만 달러 정도 냈고 정경유착이 많이 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그런 비난이 좀 있어서 100만 달러면 14억 정도 되네요. 네 우리나라 14억이 좀 넘죠. 그래서 뭐 여기 대해서 이제 뭐 정치적 배팅이 노골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있고 뭐 신경 안 쓰죠 이분은. 일단 이 정도 규모는 뭐 축하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정도 금액이 축구. 일단 이분은 만나려면 그때 당시에 100만 달러를 내야지 만날 수 14억, 있다라고 네. VIP라는 어떤 기본적인 걸 당시에 줬던 것 같은 기억이 나고요. 근데 이렇게 해도 좀 쌩까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대기업이 이제 규제 완화라든가 감세 이런 걸 기대하고 줬는데 지금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제 그걸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그런 접근권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거를 자신을 만나는 접근권을 100만 달러로 기본으로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JP 모건이니까 메타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리플이 뭐 고액 기부자들을 해서 접근권으로 100만 달러를 사라고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충성심과 후원권을 돈으로 이제 강요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돈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영향권 구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을 만날 수 없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정경유착을 기본으로 했던 그런 게 아닌가라는 대통령인데 이런 데서 약간 뻔뻔함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미국 정치가 뭐 정책보다는 거래와 관계 중심으로 재편했던 첫 번째 대통령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공공과 사적 영역을 흐트러뜨리면서도 이런 데 대해서도 약간 뭐 당연하듯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본인은 이거는 사실 자기가 못 씁니다. 그렇군요. 예, 자기가 못 씁니다. 자기가 못 쓰고 이제 일단 몰랐어요. 예, 못 씁니다. 오. 예, 그 도서관 건립이라든가 재단 설립이라든가 트럼프 프로젝트 같은 데 씁니다. 그래서 뭐 쓰일 예정이라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거 자체도 어쨌든 자기 이름으로 뭔가를 쓰기 때문에 그 트럼프 프로젝트로 씁니다. 어쨌든 그 자기가 트럼프 도서관이라든가 트럼프 재단을 만들어서 아니 자기 이름으로 못 쓰지만 어쨌든 트럼프 재단에서 쓸 겁니다. 그렇죠. 뭔가 어떻게든 쓰겠죠. 트럼프 프로젝트라든가 뭐 이렇게 쓸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 행사나 정치 자기 기반을 하는데 어쨌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어쨌든 자기가 개인적인 착복을 못 한다 뿐이지 자기 어쨌든 정치적 기반이나 어쨌든 그런 캠페인이나 이런 데 많이 쓰여질 거기 때문에 뭐 자기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브랜드화 하는데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론 머스크는 직접 기부하지 않았지만 사실 가까운 벤처 자본들이 많이 기부했다는 측면에서 일론 머스크도 많이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이제 머스크는 직접 노출은 하지 않았지만 그림자로서 많이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를 계기로 향후에 많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 문화가 그동안은 약간 눈치를 보면서 했는데 이거를 지나고 나서 눈치 보는 게 좀 없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아니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니까 트럼프 전과 후가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이제 뭐 대형화와 상업화의 이런 것들이 좀
로비스트가 중간에 이제 끼어서 뭔가를 하는 이런 구조가 됐다면 이젠 직접 나서서 챙기는 이제 대놓고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접 나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약간 완충 장치가 좀 있었거든요. 로비스트가 필요가 없는 예,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되는 구조가 아니까 구조 자체가 완전히 이제 뭐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아예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렇게 직접 챙기는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제 킹메이커 역할을 그 전까지는 뭔가가 이제 완충 장치가 있었는데 이걸 아예 없애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논란이 많이 될 것 같고 향후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게 약간 쇼와 이벤트와 플랫폼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그렇지만 이게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암호화폐도 그렇고 빅테크도 그렇고 기대한 만큼 효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많이 낼까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이 이제는 안 쏟겠죠. 예. 그렇죠? 예. 아 근데 이제 본인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기 때 본인이 한번 해봐서 어떻게 하는지를 이번에 알아서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하는지를 요령을 해서 확실하게 이런 표현이 맞는지 이런 방송이 맞는 표현이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땡긴 것 같아요. 요령을 파악해서 일기 때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확실하게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이 없기 때문에 그쵸? 막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다음이 조금 듭니다. 없으니까. 예, 네. 조심도 안 하고 막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음이 있으면 좀 조심을 할 텐데 다음이 없으니까 막 하는 느낌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약간 우려스럽거나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조금 끝이 어떻게 될지 약간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1년 뒤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1년 뒤가. 예. 1년 뒤를 어떻게 하려고 할지 이분이 참 출구 전략이 있는 건지도 잠깐 걱정스럽고요. 이제 어떻게 할지 좀 원래 뭐 거래 기술을 가진 분이라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약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좀 유심히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 요게 그 다음 소식이 좀 재밌었는데 요거 이제 보시죠. 중국 이타원에서 세계 최초 휴머노이드 하프 마라톤 대회 사람하고 이제 요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같이 했어요. 보셨어요 혹시? 아니 저 안 봤는데. 오. 이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휴머노이드 한 20여 개가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완주한 휴머노이드가 있었고요. 끝까지 못한 휴머노이드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 이제 완주 결과가 나왔는데 탱궁 울트라라는 휴머노이드가 있고 이제 배터리를 3번 정도 갈았습니다. 실제로 중간에 완주를 했고요. 3번 정도 갈아서 2시간 40분이고 사람은 1시간 30분 정도에 완주를 했던 건데요. 요게 완주를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완주를 했고요. 요 보이시는 왼쪽에 사진 보시면 자세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요 로봇이 이제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탱궁 울트라라는 로봇이 산업형 로봇이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최초입니다. 이제 어쨌든 중국이 이걸 했다는 게 저는 사실 좀 충격이었는데 중국은 2027년에 이제 세계 1위 휴머노이드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와 이렇게까지 저는 잘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탱궁 울트라는 샤오미와 이제 유비테크라는 회사하고 베이징시가 공동으로 했던 요거고요. 사실 국가 주도형 프로젝트인데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완주를 했습니다. 완주를. 와 이거 정말 이게 사람처럼 뛰는 건데요. 이게 어쨌든 하프 마라톤이라 거의 15km 가까이를 완주를 한 거라서 이게 대단한 거고요. 로봇의 한계와 인간의 본질을 동시에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배터리 3번 교체하고 교란전 불안전과 이제 방향 오류 같은 게 약간 좀 이런 고난도를 잘 완주를 했다라는 측면이 있고 뭐 물론 멈춰버리고 쓰러지고 어쨌든 좌절되고 멈춰버리는 로봇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로봇은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쨌든 뭐 앞서가고는 있지만 중국이 어쨌든 많이 따라온 상황이고요. 이게 사실 뭐 테슬라라든가 뭐 여러 나라에 하고 있지만 중국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로봇이 이제 사람 옆에서 원격으로 조종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옆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원격으로 옆에 같이 달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무선으로 추적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확장을 하면 상당히 많이 발전할 것 같은데 2027년에 혼자 뛰게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의 완성이 아니라 가능성을 입증한 대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도 모쪼록 이런 것들을 좀 이게 전 세계 외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중국이 잘하네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게 좀 우리가 시사하는 게 이제 로봇이 인간의 도구라는 이제 현실에 대체하는 것보다 이제 뭔가 확장하는 도구로서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예전에도 여기서 한번 방송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많이 대체하고 있거든요. 식당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많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이번에 시사하는 바가 되게 많지 않나라는 의료라든가 요양이라든가 산업의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교육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제 가정용 로봇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귀찮거나 사람이 위험하거나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데 이제 다가오는 일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도 좀 빨리 이런 것들을 좀 돈이 안 된다고 자꾸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국가가 좀 도와주던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집에 하나 갖다 놓고 싶네요.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행정명령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국가를 자꾸 개인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트럼프 얘기를 좀 많이 할 건데 오늘 이제 주식 시간이 쉬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이게 대통령이 지금 고위 관료 2명에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미국은 그게 접근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로펌이나 이런 데서 뭘 자기가 검색해 볼 수 있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접근권이 있는데 이 접근권은 없앴어요. 정보를 자기가 이제 어디를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이 있는데 전직 관료인 어쨌든 크리스 크랩스 마일스 테일러하고 크리스 크랩스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안보 권한이 있습니다. 시큐리티의 어떤 클리어런스라고 요 권한이 있는데 이걸 해제해 버렸어요. 자기가 뭔가를 이제 비판적이었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의 그걸 행정명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이젝티브 오더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해제해 버렸습니다. 이게 사실 좀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불만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시스템으로 이제 자기 정적 제거용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 왕정도 아니고 공화국인데 이게 공화국도 민주국가인데 사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도 이제 공화당 쪽에서도 이례적으로 그렇네요.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 트럼프도 되게 강하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런 최근에. 상황이라 이제 사실 크랩스 한 사람은 2020년 대선 결과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불복한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한 선거 결과였다라고 해서 사이버 안보 책임자였다라고 말한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제 익명의 칼럼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비윤리성하고 이제 내부 저항 존재가 있었다고 폭로했던 인물입니다. 둘 다 이제 트럼프에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고 최근 트럼프에 대해서 계속 반기를 들었던 데 대해서 이제 계속 제재를 가합니다. AP 통신에 관해서도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이걸 트럼프가 이제 요거를 미국만이라고 해라고 했는데 이제 요걸 멕시코만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제 백악관 출입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거를 법원에서 출입을 하라고 했는데도 안 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배제 AP는 통신사거든요. 우리나라 따지면 연합통신 같은. 알죠. 네. 예. 그런 데인데 여기를 계속 안 시키고 있어요. 출입처를 막아버렸군요. 예, 백악관 출입을 못하게. 안 시키고 네.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본보기로 하나를 정해서 계속 제재를 가하고 있고 뭐 실질적으로 사실 지금 언론사들이 고전을 원치 못하는 게 모든 공식 자료는 트루소셜이라고 자기의 그 SNS를 통해서 모든 공식 자료를 내보내고 있는 약간 이런 상황이라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재갈을 물리는 건 다름이 없거든요. 사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장기 전략이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2명을 이렇게 딱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엄두를 못 내거든요. 사실 이렇게 장기적 전략은 반격 프레임이나 충성이냐 아니면 당신은 반역이냐 이렇게 프레임을 딱 지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뭐 견제구를 딱 날리기 딱 좋거든요. 딱 한두 명만 딱 표적을 정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어쨌거나 배신자 프레임을 딱 해놓으면 요렇게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해놓겠습니까? 상황실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개인이 감정적 반응을 딱 보여놓으면 이게 한 사람을 표적을 정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못 들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런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왕 때나 있을 때 왕정 때나 있을 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게 헌법의 본질을 뒤흔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주의 구조적 위협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본질적 질문을 한번 던지게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국민에게 쓰라는 어떤 권력을 개인에게 사유화하는 것들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공화정에서 이제 왕정적 행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좀 들 것 같고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법과 제도에서 이제 권력을 통제하는가 아니면 권력이 법과 제도를 정하는 것인가라는 어떤 원초적인 고민을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제어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드네요. 다음 소식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위와 아래의 물이 너무 많이 다른 듯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게 이제 너무 부자셨어. 아니 이 행정부 자체가 다 부자예요. 그 부자들만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일단 그 베센트라든가 기본적으로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이라든가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가 다 억만장자예요. 이 백만장자도 아니고 억만장자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얘기를 대표적인 게 이런 것입니다. 지금이 이제 주식에 투자할 때라는데 주가 폭락을 허덕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관세를 잠깐 하루 철회해놓고 지금이 주식에 투자할 때라는데 그 다음날 주가가 폭락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사회부장 제도가 폰지 사기라는 거예요. 근데 사회부장 제도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몇 천만 명인데 그걸로 이제 폰지 사기라고 이제 그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도 되죠. 그리고 이제 상부장관인 하워드 로트닉은 우리 장모님은 연금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억만장자니까.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중산층 이상, 뭐 1년에 뭐 10억 이상 버는 이런 중산층 이상의 그 미국의 중산층 이상자들만 해당되는 사고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아래 위가 안 맞는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재산 상황을 보면 이제 뭐 엄청난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억만장자입니다. 억만장자. 재산 상황이 보면 머스크는 세계 최대 부자고, 트럼프도 뭐 억만장자고요. 그다음에 루트닉도 트럼프와 똑같은 거의고 스콧 베센트도 억만장자입니다. 다 억만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그 정책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니까 결과에 공감이 실종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부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얘기하는데 유시 버클리의 이제 폴 핀프 교수는 이렇게 부는 축적될수록 타임에 대한 공감과 통계를 감소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모든 얘기들이 죄송합니다. 현실적 감각을 계속 하고 이제 공감 부족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이 계속 안 맞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내전 프레임이 계속 되는 거고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우유한테를 언제 사봤는지 다들 모른다고 할 정도이고 가격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누가 미국을 대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계속 하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책이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책 방향보다는 말의 어조나 공감의 부족력이 너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돈은 정치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공감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평범한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극단적인 부가 사람의 거리감이 되면서 이게 좀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뉴욕 타임즈 계속 지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처한 지금 현실의 어떤 극단적인 위기는 경제가 아니라 공감력의 결핍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이제 미국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업계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복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조용한 저항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항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을 하는지가 이제 제가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조용한 저항이 아니라 항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명 충돌보다는 충성 퍼포먼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제 칭찬해 줄 만한 국내 투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관세 예외나 유연 적용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반발을 하지 않고 자신들은 국내 투자를 잘하고 있으니 어쨌든 요 국내 투자에서 홍보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자신들은 아무것도 안 할까. 정책적인 이미지 홍보하고 기업 대통령 대해서 눈치 보기만 하고 있다. BMW는 전면 광고를 통해서 자신들이 다들 얼마나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MW는 전면 광고 미국에 14조를 투자했습니다 하고 12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포드는 F 시리즈가 우리가 100% 트럭으로 100% 미국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백악관을 방문해서 우리는 미국에 안 갑니다. 그리고 얼마를 투자했습니다라고 얼마 전에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공통점은 단 하나.
우리는 미국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관세는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슬프네요. 네. 공공의 설득이 아니라 1인 권력자를 하는 의도적인 시그널만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기업이 더 이상 정책의 논리를 설득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미지로 방어하는 시대라는 거고요. 그렇게 관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렇네요. 네. 네. 자동차에서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렇네요. 안 건드려 주시네요. 예, 그러니까 네. 그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걸 저항하지 않으면 자기는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심기 중심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권력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미국 자동차 업계는 비판을 삼키고 칭찬을 흘리는 방식으로 권력과 타협하는 생존 방식을 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기술이 아니라 충성을 홍보해야 된다고 살아남는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정치가 아니라 경제가 답해야 되는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감히 아니 경제 답합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시청자분들 답해 주십시오. 네. 테슬라 인도 진출이 드디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위장마가 쉬운 이 Y차가 다니고 있답니다. 인도에. 예. 마침내 타결이 된 게 아닌가라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모디 총리랑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타결이 된 게 아닌가라고 관세 인하를 시사했고요. 테슬라가 수년간 완성차 수입 관세가 이제 100% 더 높다는 이유로 미뤄왔었는데 일관되게 공장을 짓고 현지 관세를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2020년부터 이제 이 부분을 시험 관세를 유연하면서 이제 진출의 길이 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모델 Y 및 모델 3 인증 완료가 됐고 붐바이 1호 매장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그 현상으로 이거 왜 씌웠는지 모르겠어요. 위장막은. 그거 원래 위장하려고 쓰유죠. 근데 Y 잘 알잖아요. 다. 뭔가 다른가 보죠. 인도 버전은. 다른데? 맥도날드도 그 나라마다 맛 다르지. 맛은 다른데 맛은 다른데 이거 Y는 우리 다 알지 않아요? 모르죠. 뭐. 근데 인도 국민 모두가 다 알진 않으니까. 거기도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아 그래요? 모델 Y는 검색만 해보면 다 알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가 집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무시하시나요? 지금 국민들 핸드폰은 다 있는데? 네, 일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테슬라랑이 등장했고 실전 판매 전의 마지막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붐바이하고 이제 푸네 고속도로에 위장 필름을 두른 Y가 실제 주행 중인 모습이 이제 홍보 같아요. 그래서 단순 운송이 아닌 이제 환경에 맞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걸로 할 때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증 테스트 보안 작업 때문에 하는 것 같고요. 유럽이나 중국 출시 이전에도 이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출시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고 있고요. 인도 진출은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간 400만 대 이상이 보통 이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세계 3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일 어쨌든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그 다음이 이제 인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보급률은 어느 정도 돼 있냐고 하니까 내연기관이 많이 팔리는 거고 전기차 보급률은 1~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생산이 이제 기지화는 테슬라 공장을 지을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제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테슬라를 생산과 수출의 허브가 이제 인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 이제 상하이 공장이 있는데 요 의존도를 좀 줄이고 다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를 지으면 현지에서 이제 타타와 마흔드라에게도 압박이 좀 될 것 같고 그렇게 될 경우에 비아디가 이제 비아디에게 시장을 많이 뺏기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제동을 좀 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6개월 이내에 이제 붐바이에 1호 매장을 짓고 이제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좀 뭐 어떻게 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비아디는 저가 전략이면 이제 요거는 고가 전략으로 간다고 하니까 인도에 어쨌든 약간 부유층이 많이 있으니까 빈부차가 심하니까 요게 이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얼마나 잘 팔릴지는 요새 하도 뭐 테슬라가 이제 뭐 EV 차량 또 이게 출시되는 게 또 연기돼 가지고요. Y3가 좀 연기돼서 또 이거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 Y는 또 이제 해고 이제 신차가 또 이제 출시가 EV가 또 비슷하다고 그래서 또 연기되고 뭐 이러고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향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고요. 내일도 다시 저희는 또 업데이트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